안녕하세요. 이미지 메이킹 A의 김의영입니다. 벌써 13주 차네요. 자,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이 진행되면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를 볼 때가 다가왔군요. 한 학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끝까지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교수님이 학교를 참 오래 다니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나는 대학을 4년제 대학을 2번이나 다니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는데 이렇게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한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참 제 인생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해인 것 같아요. 2020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계속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면접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봤는데 오늘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래요?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첫인상이 뭐 3초다, 5초다, 혹은 10초다, 뭐 30초 이내에 모든 것은 좌우된다. 이렇게 그 사람의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요한 거 하나, 향수에 대해서도 했어요. 그 사람한테 나는 고유의 그 사람만의 향에 대해서도 벌써 2주차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헤어스타일입니다. 왜 교수님이 점점점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 느끼고 있어요? 전체적인 큰 덩어리에서 점점 작은 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를 나타낼 때는 물론 우리 여자들한테 메이크업, 색상, 립스틱 색상, 뭐 아이섀도우의 색상, 아이라인의 어떤 형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음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느끼기에는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은 조금 약간 작죠. 근데 확실하게 우리한테 눈에 띄는 건 뭐예요? 맞아요. 옷.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 어떠한 의상을 갖춰 입었는지, 저 사람이 굉장히 포멀한 스타일인지, 캐주얼한 스타일인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의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의복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향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드디어 조금 더 작은 부위로 들어가서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뭘 할 거냐? 머리의 형태별 이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머리 형태에 대한 것은 정말 옛날로 다시 올라가죠. 고대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고대 시대의 귀족들과 왕족들은 거대한 머리 형태의 가발을 쓰거나 따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긴 머리를 선호했어요. 영화에서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정말 고대, 막 이집트 이런 데도 어때요? 그 땡볕에 가발을 머리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 가발을 착용했다라고도 하나 사실은 보호의 의미만 있기에는 가발이 너무 어마어마하죠. 남자들도 다 썼고요. 그리고 그 고대를 넘어서서 기원전 5에서 10세기 무렵의 켈트족은 자주와 권력의 상징으로 긴 머리를 다시 선호했대요. 그치만 이제 당시에 이제 선진 문화를 가졌던 그리스인들의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헤어스타일의 단순화를 선택했고 그것이 지금의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그 헤어스타일의 변형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옛부터 그렇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머리가 길면 길수록 관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관리하기가 어렵죠. 머리가 치렁치렁 길어요. 그러면 누가 붙어요? 머리를 관리해주는 그쵸. 시녀, 종, 몸종, 하인 이런 사람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귀족 스타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에 간편한 거, 살기 편리한 거, 조금 더 위생적인 거, 조금 더 간결한 거, 그런 거를 찾다 보니 우리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머리를 짧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어떤 이런 벽화나 어떤 문헌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머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치렁치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의 그 동상이나 조각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남자들이 머리를 짧은 머리를 하고 뭐 창을 던지고 있다거나 원반을 던지고 있다거나 이런 조각상이나 벽화 같은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헤어스타일 자체가 짧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단순화가 됐다는 거. 그래서 한 문화 안에서 보편적으로 선택하던 머리 길이와 형태가 있었고 그것이 생활 환경이나 문화의 특성이 바뀌면서 같이 변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사람의 생활 환경이나 특성이나 또 성격이나 취향 이런 걸 나타내는 비주얼 이미지로서 빠른 시간 내에 이미지 전환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옷 다음에 사람이 처음에 눈에 탁 띄는 게 뭐예요? 헤어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 빨간 바지 입었어. 이거 본 다음에 옷을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봐요? 저 여자 머리가 길어. 저 여자 머리가 짧아. 저 남자는 되게 비대칭 머리를 했네. 저 남자는 롱헤어에 퍼머를 했어. 흔치 않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먼저 보게 돼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 아이라인 착착이야. 이거는 교수님처럼 메이크업 전공자들이나 그런 걸 굉장히 세밀하게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에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어때요?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색깔을 입었다, 머리가 길다, 짧다, 머리가 노랗다, 빨갛다, 까맣다, 혹은 퍼머를 했다, 퍼머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바로 헤어스타일이고 그런 헤어스타일을 변형을 하면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맞는지 본인이 머릿결이 현재 스타일이 잘 맞는지 머릿결하고 현재 머리 길이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 헤어스타일인지도 자기가 본인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주로 착용하는 패션 스타일과 매치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얼굴형의 단점을 커버하고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무조건 저게 예뻐. 난 저걸 하고야 말 거야. 이게 아니라 저 스타일이 나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내가 변신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저 스타일이 잘 나타낼 수 있는지 나와 얼만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택한 이미지에 맞는 헤어 형태는 다양한 연출법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사회적인 트렌드도 물론 있죠. 사회적인 트렌드도 최종적인 스타일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으로 새로운 개성을 연출하게 돼요.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 플러스 트렌드까지. 요즘 헤어스타일의 트렌드는 뭔가요? 여러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이제 늙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는지.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아이돌들이 뭐 하고 나오면 다 그 머리 했어요. 그죠?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뭔가 조금 뜨는 걸그룹, 뜨는 보이그룹이 나왔다 하면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 심지어는 패션 스타일 혹은 명품 스타일, 명품의 브랜드 이런 것까지도 다 따라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개성들이 강해졌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교수님에게도 우상이 있었어요. H.O.T라고. 우리 H.O.T 오빠들이 하는 그 통 넓은 바지, 정말 희한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헤어 컬러, 정말 커다란 손뭉치 같은 장갑 이런 거를 진짜 하고 다녔어요.
진짜로 하고 다녔어요. 물론 교수님은 약간 덜 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걸 따라했던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 스타일을 정말 많이 따라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요즘에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헤어 형태에 따른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크게 롱, 미디움, 숏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롱, 미디움, 숏 그리고 남성의 롱, 미디움, 숏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강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페이스존하고 헤어존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죠. 우리가 어디부터 머리고 어디까지는 얼굴이고 어디는 머리고 물론 구분은 있지만 우리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이 어때요? 얼굴형, 얼굴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길이에 따라서 본 다음에 그 뒤에 얼굴형하고 헤어스타일링하고 자, 처음 숏입니다. 짧은 머리죠, 짧은 머리. 자, 이 일러스트를 딱 보기만 해도 이거 교수님이 고백하자면 교수님은 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버섯, 바가지 머리. 그래서 지금은 약간 변형된 스타일을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이 그림같이 이런 머리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눈동자 반 정도를 덮어요. 눈동자 반 정도를 덮고 귀를 한 귓볼 이렇게 살짝 스치면서 뒤에 이렇게 네이프를 싹 도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일러스트를 딱 보면서 옛날에 내 모습이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로 이런 헤어스타일이 옛날에 또 유행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한 5년 전쯤? 4, 5년 전쯤 교수님이 저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녔답니다. 지금은 많이 얌전해졌죠.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커트나 펌이나 염색 이렇게 화학적인 처리를 하거나 혹은 펌어할 때 어때요? 따뜻한 거 쬐주죠? 열을 이용한 기구 이런 거를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할 때 길이나 형태나 컬러 이렇게 추구하는 이미지 혹은 선호도 이런 거에 염두를 두고 결정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길이, 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숏 헤어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뜻 이 첫 번째 사진 누구 좀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여자 가수, 대표적인 여자 가수, 비긴 어게인에 나왔던 그 여자 가수.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소라 같아. 가수 이소라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짧은가요, 이소라가? 그럼 여기 마지막 네 번째 있는 사진 같나요? 아무튼 그래서 숏 헤어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짧은 옆선으로 귀가 뾰족해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지금 어때요? 이 귀 위에 있는 우리 남자들한테 구렛나루라고 하는 데 있죠? 이 귀선, 귀 옆선 이런 데가 굉장히 날카롭게 사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뾰족해 보여서 요정 같아 보인다 해서 피어리 스타일이라고도 해요. 피어리 스타일. 그리고 또 앞머리를 짧게 포인트를 준 숏 프론트 아니면 되게 보이시한 픽시 컷 이런 게 다 여성들의 짧은 헤어스타일에 속해요. 언뜻 보면 남자 머리 같죠? 그리고 사실 이 모델들이 남자였어도 뭐 무방하죠. 그리고 뒷목선을 덮지 않고 얼굴형을 많이 드러내는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앞머리 연출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면 뒤에 머리가 없으니까. 뒤에 우리 목선, 우리 목에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그 부위 있죠. 거기를 우리 뷰티하는 사람들, 미용하는 사람들은 네이프라고 부르거든요. 요 네이프에 헤어가 없어지면서 머리카락이 없어지면서 모든 멋부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뒷머리가 없으니까 다
앞머리로 쏠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일러스트 보면 이 앞에 있는 일러스트는 어때요? 앞머리를 후딱 깠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일러스트는 어때요? 답답하게 다 덮었어요. 이 네 개 붙어있는 이 사진도 앞머리가 다 어때요? 연출법이? 다 다양하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머리 연출법이 다양하고 개인의 이미지를 매우 개성있게 연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숏 헤어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런 머리를 하면 귀엽다, 발랄하다, 활동적이다, 굉장히 애띄어 보인다, 또 혹은 연출법에 따라서 굉장히 화려하다, 도시적이고 세련되다, 도회적이다, 돋보인다, 예리하다,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줘요. 이 적극적이란 느낌 확실하게 있죠? 커트머리한 여성들을 보면 어때요? 바지 정장 딱 입고 키리를 딱 신고 머리까지 숏헤어 확 이렇게 그런 여성들을 볼 때 어때요? 와 완전 커리어 우먼 이런 느낌이 들죠? 이래서 헤어스타일이 그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자, 이제 교수님이 써놓은 걸 좀 볼까요? 관리 방법이나 장단점을 조금씩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이렇게 살짝살짝 보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는 거라고 교수님은 믿습니다. 자, 샴푸 후에 건조되는 시간이 짧아서 스타일링 시간을 빠르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커트 머리는 건조, 자연 건조한답시고 내두고 메이크업을 먼저 하면 머리 다 어떻게 돼요? 맞아요. 머리 다 뻗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촉촉한 상태에서 대충의 스타일링을 해놓고 메이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헤어스타일을 짠 해야 돼요. 그리고 긴 머리에 비해서 헤어 컬러의 전환이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다. 그렇죠. 머리카락이 길지 않으니까 이 컬러 확실히 숏헤어 하신 분들 보면은 컬러링을 진짜 자주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중년 여성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르마의 방향과 위치, 앞머리의 형태에 따라 변화가 다채롭다. 그렇죠. 아까 교수님 뭐라고 했어요? 뒷머리가 없으니까 모든 멋부리는 어디로 간다고? 앞머리로 간다고. 맞아요. 그래서 앞머리의 형태에 따라서 변화가 굉장히 다채로운 것이 바로 이 숏헤어예요. 커트머리 이렇게 부르지 말고 기장이니까 숏헤어. 그리고 독특한 아방가르드 이미지, 드라마틱한 여러 스타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옆에 사진 보면 그렇죠. 굉장히 비대칭인 것도 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있고 이 처음에 나온 이 사진 어때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뭔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쵸? 이 처음에 나온 사진 보고 와 세련됐어. 엄청 커리어 우먼이야. 이런 느낌 아니죠? 이 마지막 사진은 어때요? 삐쪽삐쪽하고 오 엄청 세련됐어. 도회적이야.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첫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 되게 드라마틱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숏헤어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변신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미디움 헤어를 볼게요. 자, 중간 길입니다. 중간 길이. 아니 이게 어떻게 중간 길이야? 롱 헤어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맞아요. 미용실 가면 이렇게 어깨가 닿으면 롱 헤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지죠. 교수님도 참 아쉬운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어깨가 닿으면 롱이랍니다, 여러분. 미용사가 롱이라고 하면 롱이에요. 자, 미디움, 중간 길이 머리입니다. 아마 지금 교수님이 처음에 서원대학교 들어왔을 때보다 조금 머리가 길어서 지금 한 미디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짧은 미디움. 약간 짧은 미디움? 그래서 교수님도 지금 어깨가 닿진 않지만 네이프에서 머리 길이, 아까 네이프가 뭐라고 했어요? 목선, 목에서 머리카락 나기 시작하는 부분, 거기가 한 2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짧죠. 목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미디움 헤어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해요? 쉽게 단발머리라고 부르죠. 네, 단발머리라고 하는 턱선에서 어깨선 사이의 헤어 길이로 웨이브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양하게 연출이 돼요. 웨이브가 없으면 굉장히 지적이다, 단정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만 웨이브가 딱 들어가면 어때요? 엄청 화려해. 좀 섹시한데?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정한 느낌이 들죠. 마지막에 이 웨이브가 있는 건 어때요?
엄청 화려하고 섹시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중간 길이의 머리는 얼굴형의 단점 보완하고 수정하는데 엄청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왜냐면 턱선도 가려지고 우리 광대뼈도 가려지고 이마도 가려지고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긴 머리, 긴 기장의 그 머리보다 우리가 미디움 헤어 같은 경우에는 다 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미디움을 못 버려요. 그래서 단발머리를 못 버립니다. 자, 중간 길이의 머리는 이 윗부분에 볼륨 주는 게 잠깐 녹화가 끊겼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어중뛰게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볼륨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굴 끝선을 가볍게 처리하면 이 모발 끝이 레이어드 커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층층층층층층 하는 거. 그 층층이 내서 조금 가볍게 하고 그리고 커트를 하면 얼굴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라이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요. 아, 자꾸 이렇게 미용 용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용어를 교수님 입 안에서 자꾸 나오려고 해가지고 그걸 참으려다 보니 자꾸 어버버버거리네요. 암튼 그렇습니다. 자, 써놓은 걸 볼까요? PPT를 보겠습니다. 블로우 드라이에서, 자, 블로우 드라이가 뭐냐면 그냥 드라이. 블로우 드라이에서 롤 브러쉬를 사용한 연출이 많은 길이다. 맞아요. 단발머리는 꼭 고데기를 하거나 드라이를 하거나 해야 되죠. 그래서 머리 끝선이 무거운 일자형, 그냥 일자로 쫙 똑단발, 일자 단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젊어 보이는 인상을 주죠. 그래서 중학생들 처음에 중학교 입학하면 어때요? 요즘은 안 그러죠? 교수님 처음에 중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귀미 3cm였어요. 교수님 중학교 어디 나왔는 줄 알아요? 여기서 되게 가까운 데 나왔어요. 서원대학교 바로 밑에 있는 중학교 나왔어요. 운호중 말고 교수님 여자니까 충북여중 나왔거든요. 입학하면서 귀미 3cm 그리고 교문 앞에서 선생님이 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엔 안 그렇죠. 그리고 앞머리를 따로 내지 않는 스타일은 조금 성숙하고 지적해 보여요. 지금 이 위에 처음에 나온 사진 굉장히 풍성한 볼륨도 있고 앞머리가 따로 없어서 되게 성숙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숱이 많고 부풀림이 심한 단발은 앞머리를 내주는 게 조금은 더 부드러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중간 길이의 머리가 조금 길면 성숙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좀 짧은 경우에는 경쾌한 이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교수님은 중간 길이의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짧기 때문에 좀 경쾌한 느낌이 많이 나요. 왜 이런 느낌을 나게 하냐면 교수님은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뚱뚱하고 머리도 크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느낌을 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너무너무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날씬해 보이려고 검정색 옷을 입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 검정색 옷이 조금 자기가 덩치가 있거나 뚱뚱한 사람들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면 교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검정색은 컬러 자체가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올블랙을 하는 것은 어떤 직장에 가서 유니폼이나 특히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은 유니폼으로 올블랙을 많이 입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약간 지양해야 돼요. 지향 아니고 지양.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머리 컬러도 시커먼데 머리도 길고 치렁치렁하고 위에도 까만색 옷 입고 밑에도 까만색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자기가 덩치가 좀 있다. 내가 몸이 조금 통통해. 좀 뚱뚱한 스타일이야. 이런 사람들은 머리도 좀 짧게 하고 바지나 스커트를 블랙으로 입었으면 상의는 조금 밝은 걸로 입어줘야 이게 무게감이 조금 가벼워 보여요. 그래서 꼭 머리를 잘라. 까만색 옷 입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상체가 조금 더 크다 하면 상체 쪽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하체는 조금 컬러감이 있는 걸 입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약간 합이야 하면 하체에 까만색 바지를 입어주고 상체에 조금 컬러감이 있는 걸 해서 아래보다 위에 시선이 조금 올라가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나가서 조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너무 또 많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은색을 선택할 때도 좀 주의 깊게 선택해야 돼요. 특히나 교수님처럼 얼굴도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고 코도 동그랗고 입도 동그랗고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숏 헤어나 미디움 헤어가 하면 훨씬 더 경쾌하고 발랄하고 가벼워 보인다는 거. 그거를 꼭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 넘어갈까요?